네, 공기가 그래서 그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양평 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인물편 두 번째 시간을 맡은 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입니다. 이준경 선생님 호가 나와 있어요. 동고라고 돼 있어요. 동고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동자가 동쪽일 것 같기는 한데 네. 무슨 뜻일까요? 동고는요, 동쪽에 있는 창고라는 뜻인데요. 이준경 선생님이 사시던 댁의 별명이기도 해요. 왜 창고냐면요, 워낙 검소하셔서 집이 창고처럼 모양 없이 있다고 해서 동쪽에 있는 창고, 이렇게 동고 이준경 선생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정말 청빈한 삶을 사셨던 분인가 봐요. 네, 그렇죠. 이준경 선생이 어느 시대 분인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조선시대 아닐까요? 아, 맞아요. 예리하세요. 이준경 선생은 조선 중기 선조 외에 4명의 임금을 모신 정치인이에요. 이준경 선생은요, 병조판서부터 영의정까지 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국무총리까지 하신 높은 관직을 두루 거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당연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라에 충성을 하셨죠. 그런 분인데 제가 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조금 부끄럽네요. 좀 오늘 자세히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준경 선생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이준경 선생이 아니었으면 장군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아닌 건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준경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자신의 부하였던 방진이라는 사람의 사위감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분의 사위가 됐는데, 이순신 장군은 원래 문과급제를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장인이었던 방진의 영향으로 문과 준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방진 이분이 화를 굉장히 잘 쏘셨대요. 그래서 문과 준비를 해서 문과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장군이 되셨으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우리 그러면 이쪽 길을 따라서 가면서 그 동고 이준경 선생의 묘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쪽에 보니까 동고 이준경 신도비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는 양호당 이덕열 신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관계실까요? 두 분의 관계는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함을 갖고. 좀 비밀이어갖고 추운 것 같았는데 여기는 너무 따뜻하고 조심하세요. 양지 바른 데 계신 것 같아요. 이곳이요, 이준경 선생의 셋째 아들 양호당 이덕열 선생님이에요.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두 분이 다 그 아버지하고 아드님이 전부 다 높은 벼슬을 하시던 분인가 봐요. 네, 이덕열 선생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도승지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선조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정말 중요한 신하 하나가 없어졌다고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하시고 정말 대단한 집안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바로 이준경 선생의 형인 이윤경 선생이에요. 그분도 조선시대에서 병조판서까지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일을 하셨어요. 그분의 묘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은 그것도 함께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이준경 선생 묘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러죠. 자, 이곳이 바로 이준경 선생 묘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숨겨 있는데요. 일단 저 비석은요, 보기에도 새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거는 너무 오래되고 닳고 낡고 그래서 상할까봐 이제 수원대학교 박물관에 가져가서 잘 보관하고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모양의 서 있는 돌의 형상을 문인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새 것 같은 모습이냐면 1997년도에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만들어서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죠. 남의 무덤에 있는 돌을 훔쳐가더니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거 있죠. 이게 네. 바로 장명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행히 16세기 후반 모습 그대로예요. 16세기 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문화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혹시 이준경 선생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훌륭한 분이시니까 되게 좋은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영재로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잘하신 거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준경 선생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높은 관직에 계셨던 명문가 출신은 맞아요. 그러니까 반은 맞는데요. 그 후로 어린 시절에 큰 고생을 하세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세요. 그리고 이준경 선생은 그때 나이가 6살이었는데 형과 함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괴산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저는 유배는 어른들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먼 곳으로 유배를 가셨으면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2년 후에 왕이 바뀌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집안 형편은 좀 어려우셨겠네요. 그렇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나가서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준경 형제를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셨어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이 형제들한테 너희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부지런히 공부해서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준경 선생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그 말씀을 또 잘 따랐던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경 선생은 이제 어머니한테만 계속 배운 건 아니고 그 후에는 사촌형한테 배웠어요. 공부를 하면서 조광조라는 분을 되게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조광조라는 분은 되게 높은 관직에도 계셨지만 선비로서 학식이 높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광조라는 분 때문에 또 이준경 선생이 방황하는 시간이 또 생겨나요. 그 조광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준경 선생을 생각한 거죠. 저렇게 훌륭한 선비에다가 열심히 일한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나는 과거 시험을 봐야 하는 건가? 관직에 나가야 하는 건가? 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래도 나중에 벼슬을 하신 걸 보면 그 방황을 또 접고 돌아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경 선생은 또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셨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교육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역시. 그런데 이준경 선생이 이제 관직에 진출했으니까 탄탄대로를 달렸을 것만 같은데 또 관직 생활 또한 그렇게 평탄하진 않으셨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준경 선생은 사형당했던 그 조광조와 벌받은 그 선비들이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신 거죠. 근데 원래 토론은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자리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 그 조광조를 사형시키고 선비들을 벌주고 했던 그 장본인이 왕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 왕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되게 나빴겠죠? 그러니까 그걸 탁 눈치챈 신하 하나가 이준경 선생을 모함을 딱 해요. 그래서 그 일로 이준경 선생은 관직을 그만두게 되셨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그 모함했던 신하가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하고 다시 이준경 선생은 관직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또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유배도 한번 가시고 그렇게 평탄치가 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 시절에는 도대체 어땠길래 그렇게 무고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유배도 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요, 관리들이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지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말은 이제 다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준경 선생은 그 시기에서도 어느 편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자기 편을 만들지도 않고 오직 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그 와중에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 와중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자 버틴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준경 선생이 4명의 왕을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 왕에 얽힌 얘기를 하나 드릴 건데요. 그 왕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섬긴 왕이 선조예요. 이준경 선생은 선조가 왕이 될 때부터 옆에서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많이 돌봄을 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거든요. 뭐 선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봐서도 선생은 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옆에서 잘 보조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당연히 신하로서 해야 되지만 좀 특별했던 경우가 뭐냐면 선조는 원래 궁에서 사셨던 분이 아니라 궁 밖에 사셨다가 나중에 이제 왕 위에 오르신 분이라서 그 원래 궁에서 살 때 배우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든가 뭐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셨겠죠. 이준경 선생은 늘 옆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선조의 공부를 신경 써주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스승으로 퇴계 이황 선생까지 추천하는 정도로 정성을 들이셨어요. 정말 당시에 최고의 스승님을 모셔온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도 늘 선조의 공부와 선조의 그 정치하는 그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걱정이 되시면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선생의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은 함께 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걸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선조가 왕위에 오르고 4년이 되는 해인 선생 나이 73살 때 관직을 그만두세요. 그만두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병에 걸리셔가지고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선조가 나중에는 너무 고마우신 스승님이니까 막 의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병의 차도가 없다가 결국 74살의 나이에 돌아가셔요.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선조와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유언 내용이 지금도 전해지나요? 네. 그 유언은요. 첫째는 학문에 힘쓰세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둘째는 신하들을 대할 때 위험 있는 태도를 갖추세요.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넷째는 신하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패를 깨트리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유언 중에서 4번째 유언 때문에 좀 선생이 유명해지시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 당시는 아직 당파 싸움이 시작되지 않은 시기였는데 그걸 미리 깨트리라고 한 거죠, 선생이. 그 유언을 처음 이제 딱 들었을 당시에는 신하들이 모두 화를 냈어요. 그런 일이 어디냐고, 그런 일 없다고 화를 내고 막 심지어는 막 그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유언이 있고 정확히 3년 후에 이 신하들을, 선비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선 역사에서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당파 싸움은 계속됐었죠. 그 선생님께서 나라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셔서 그런 것까지 다 보이셨던 건가 봐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던 거를 선생이 딱 알아차렸던 만큼 그만큼 나라를 신경 쓰고 걱정하셨던 거죠. 지금까지 이준경 선생을 모신 이곳에서 이준경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준경 선생은 언제나 나라만 생각하셨던 충신이셨고요. 모두가 자기 이익만 쫓고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했던 진정한 선비셨어요. 선생이 돌아가시고 200년 후인 정조 때 정조께서 조선을 빛낸 인물 중에 이준경 선생을 꼽는 글을 남기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셨죠.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다는 게 선생님께 좀 죄송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분이 양평에 계시다는 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준경 선생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뿌듯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오늘 배우고 느낀 걸 마음속에 새겨서 이준경 선생을 본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준경 선생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양평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인물편 3번째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